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분개해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 공인회계사 김정렬 회계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요거는 약간 중급 이상이신 분, 초보자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중급 이상이시고 회계를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해보는데 자주 틀리는 분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리비 예치금이 뭘까요? 여러분들 관리비 거둘 때 어떻게 걷죠? 한 달분을 다 사용한 거를 그 비용을 다 모아 다음 달에 비용을 정산해서 걷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한 첫 달에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달도 비용을 써야 되니까 첫 달에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렇게 만원이든 이렇게 금액을 결정해서 걷어놓습니다. 그거를 선수관리비 혹은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번 주역 아파트는 입주 개시일이 9월 25일이래요. 총 관리 면적이 3만 제곱미터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은 제곱미터당을 3,000원으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차변을 미수관리비 예치금 9천만원 3만 제곱미터 곱하기 그 제곱미터당 3,000원이기 때문에 그 3만 곱하기 3,000에서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변은 관리비 예치금 9천만 원입니다. 미수관리비 여러분 아시죠? 그것처럼 미수관리비 대 저희가 미부관리비 이렇게 걷는 것처럼 미수관리비 예치금 대 관리비 예치금 이렇게 걷는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에. 2번 10월 31일 관리비 예치금 9천만 원이 관리비 통장에 입금됐대요. 그러면 예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조금씩.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일동 101호가 30만원 냈으면 예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30만원. 또 만약에 이동 201호가 50만원 냈으면 예금 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50만원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감되는 건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전액 9천만원 입금됐기 때문에 전액 입금으로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잔액이 0원이 됐어요. 우리가 입주가 다 되면은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당연히 이제 0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미수 관리비 예치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선수관리비가 입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격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 선수관리비가 정말 많이 틀려요. 저도 이 선수관리비 입주할 때요, 한두 집은 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선수관리비는 꼭 한 분이 거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 주말에도 들어오고 이러시기 때문에. 하지만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한 집이 막 20몇만 원, 막 30몇만 원, 40몇만 원 이런 데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 경매세대가 세대관리비 미납으로 관리비 예치금을 미수관리비로 대체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경매를 받는 분들 있잖아요. 경매를 돈을 받은 분들이 그 전에 미수관리비들 그분들이 밀린 관리비를 내시는데 이분들은 그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는 다 내실 거예요. 근데 세대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대 사용료, 즉 세대 전기료, 세대 난방비, 세대 수도료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나는 안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그러면 손해겠죠. 우리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경매에 넘어간, 그러니까 팔고 가시는 분 있죠. 경매 넘어간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우리가 어쨌든 선수관리비, 이 관리비 예치금을 미리 받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 수납을 잡는 거예요. 이 세대의 전기료, 세대 사용료에 대한 거, 세대 전기, 난방, 세대 수도료, 세대 사용료에 대해서 수납을 잡는 거예요. 미수관리비를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사 가실 때 나가시는 분한테, 집을 팔고 나가시는 분한테 집을 사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원래 선수관리비를 주고 그냥 주잖아요, 편의상. 그렇지만 그거를 꼭 관리실에서 집을 사신 분한테 관리실에서 선수관리비를 받고 나가시는 분,
경매로 집을 팔고 나가시는 분 거는 그 미수관리비 그 분을 관리비 예치금을 미수관리비로 수납을 잡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미수관리비로 수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경매세대가 세대관리비 미납으로 관리비 예치금을 미수관리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경매 경락자는 세대의 사용료, 세대 전기료, 세대 난방비, 세대 수도료의 납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경매 세대의 선수관리비를 미수관리비로 수납하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서 다시 선수관리비로 수납한다. 이해되시죠? 자, 부가마가 이전에 선예수된 중간관리비 수납. 여러분 그 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비가 그 바로 그달 거를 그달에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주역 아파트는 2019년 11월분 관리비를 동년 12월 20일 부과 마감했어요. 101동 101호에서 12월 10일 날 전출 시 이사 갈 때 중간관리비 예수금, 가수금을 10만 원을 우리은행에 입금했어요. 이를 수납하시오. 이때는 관리비가 부과가 된 상태인가요? 안 된 상태인가요? 부과 안 됐죠. 아직 관리비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12월 10일 그래서 통장에 입금할 때는 관리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은행 10만원, 중간관리비 예수금 가수금 10만원 걷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 관리비 부과 마감 시에는 중간관리비 걷어놓은 예수금이나 아니면 가수금으로 걷어놓으시는 분도 있죠. 10만원을 미수관리비 10만원으로 그때 수납을 잡아주는 겁니다. 부가 마감 전에 걷어놓은 중간관리비 예치금이 아니네요. 예수금입니다. 중간관리비 예수금, 가수금은 전월 부가 마감, 2019년 11월 관리비를 2019년 12월 20일 부가 마감 후에 수납 처리해야 합니다. 이전에 하면 회계와 수납이 서로 맞지 않아요. 중간관리비 예치금 아니고 예수금입니다. 여러분. 예수금.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부가 마감 만약에 관리비가 전월분은 뭐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마감이 되는데 마감 후에 가수금이나 그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부가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수납을 잡아서 처리를 하라는 미수관리비를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부과 관련 전표 한번 해볼게요. 주역 2단지 아파트는 11월 미부과 관리비 8천만원을 발생하여 부가 작업 후에 12월 18일 날 8,500원으로 확정 고지했어요. 발생액 미수관리비란 얘기죠. 11월 30일 말일 전표 미부과 관리비가 8천만원 발생금액이었고요. 관리비 수입이 8천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부가 마감일에 작성하고요. 미부과 관리비가 없는 경우는 그냥 미수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부가차익 이렇게 내죠. 자,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일자리 안전 지원금, 가수금 등을 처리하는 경우 총액주에 의거해서 발생금액의 전체를 적고 미수관리비의 금액을 적게 발생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일자리 안정지원금 100만원이고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100만원이었을 경우 12월 18일 마감 전표는 자, 미부과 관리비 8천만원이 나갔고요. 총 8,500만원 확정 고지했기 때문에 부가차익이 500원이 있죠. 그러면 원래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나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없다면 미수관리비가 8,500만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관리비 차감 적립금과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100만원,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미수관리비겠죠. 그래서 7,800만 500원 그리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100만원, 100만원에서 8,500원 이 금액입니다. 부가 마감일 12월 18일에 부가 마감 전표 반드시 마감한 날에 부가 마감 전표를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부가 차익을 가능하면 내셔야지 부가 손익, 부가 차손을 내시면 안 돼요. 부가 손익은 미수관리비가 미부가 관리보다 적을 경우 근데 여기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과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미수관리비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 금액과 요 전체 금액은 동일한데 요 미수관리비가 여기 세 개 합한 금액과 요 미부관리비 있죠? 요게 여기 미부가 관리비가 더 적게 되는 경우
더 적어야 돼요. 항상 요 부가 차익이 나도록 하세요, 여러분. 부가 차손 나지 않게, 이쪽에 써있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가 차손 내지 마세요. 주형 6단지 아파트 100제곱미터 400세대가 준공된 지 1년이 돼서 11월부터 제곱미터당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했대요. 11월 30일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하고 관리비 통장에서 장축 예치금을 대체를 했어요. 여러분, 그 준공된 지 1년이라는 기준이요. 얘네가 11월 달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즉, 그 10월분부터 부과를 하셔야 돼요. 11월에 만약에 준공이 됐으면, 그 다음에 11월분, 즉, 10월분 부과분부터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11월 30일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요거가 11월 30일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하는 거예요. 10월분부터 부과하는 거예요. 관리비 통장에서 장축 예치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장기수선비 비용 400만원. 400세대고 100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인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400만원. 장기수선 예치금 400만원. 예금 4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달에 통장에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통장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2번 주역 6단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 계획에 의거 성인 상사에 500만원을 입금하였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 사용할 때는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요. 그 통장은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으로 출금을 하셔야 돼요. 장기수선 충당금은요,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유자,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하여야 하고요.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 일치해야 돼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준공된 지 1년 됐는데 만약에 11월에 준공이 됐다. 2019년 11월에 준공이 됐으면 2020년 11월부터 걷어야 돼요. 그러면 부과는 한 달 뒤에 되잖아요. 2020년 10월분부터 부과를 하고요. 2020년 11월에 통장에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통장에 산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충당금 별도 통장을 만드셔야 되고요. 사용할 때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계정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을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주역 2단지 아파트가 11월 26일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 이자 수입 5만원이 발생했어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이자 수익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 스텝, 2 스텝, 3 스텝까지는 없죠. 1, 2 스텝 분계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5만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이 이자 수입은 예치이자 전입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예치를 해야 돼요. 예치가 아니라 장기수선 충당금에 산입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입은 잡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입은 입주자하고 사용자가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돼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입주자 걸로 산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수입 사업을 하지 않을 때예요. 자, 수입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수입 사업을 하는 판도라 아파트가 11월 26일 날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 이자 수입 만원이 발생했어요. 선납법인세는 14%, 선납주입인세는 140원. 선납법인세 1,400원, 10%, 선납주입인세 140원이었어요. 자, 차변은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8,460원, 이자 수입 만원. 그래서 선납법인세 1,400원, 선납주입인세 140원. 이렇게 발생을 했죠? 어디서 되게 개가 엄청 크게 짖네요. 네. 그래서
요게 요 8,460원 요것만 실질적으로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잖아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납부한 돈이죠. 그래서 요 드는 그래서 예치이자 전입액 8,460원 요것만 실제로 지금 통장에 산입된 금액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실제로 통장에 산입된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합니다. 추후 장충에 해당되는 선납법인세와 주민세는 환급되는 경우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요거 아시죠, 여러분? 자, 장기수선 충당금 3. 연말결산 시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2월 이익 잉여금 중 입주자 기업은 500만원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고 예치했다. 그 연말결산 시 요거는 다음 해 2월에 하죠? 네. 그래서 2월 이익 잉여금 500만원 중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500만원을 넘겼어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통장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자산을 증가하고 예금이 자산이 감소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입주자 기여분인 장기수선 충당금 이자 수입, 임대료 등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나 장기수선 충당금 이자 수익은 이미 회기 중에 전입됐죠? 그래서 이중으로 전입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자, 미지급금 좀 보겠습니다. 주역 2단지 아파트는요, 차월에 지급할 전기료 500만원, 난방비 200만원을 미지급으로 비용 계상했어요. 그러면 말일날 이거를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귀찮아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걸 말일날 할까요? 만약에 이게 500만원 200만원이면 그냥 낼 수 있지만 2억 3억이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이거 걷어서 낼 수 있겠어요? 못 걷어내죠? 그리고 또 원래 그달 거는 그달의 비용을 모아놔야지 안 그럼 다음 달에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달 거 계속 밀리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원래 그달 거는 그달에 하셔야 돼요. 자, 말일에 전기료라는 비용 계정을 쓰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셔가지고요. 걷어놓는 거예요, 미리. 미지급금은 이달에는 이미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에 낼 거라서 비용을 만들어 놓을 때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를 써놓는 겁니다. 난방비 200만원, 미지급 비용 200만원, 그리고 차월에 전기료를 납부할 때는요. 이미 전기료 난방비는 이미 비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를 이쪽으로 차변해 가지고 와서 미지급금 대 예금이라는 계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거를 미지급금으로 여기 있는데 요거를 그냥 전기료를 또 만약에 또 납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전기료 대 예금. 이렇게 하면 전기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여기 있으니까 꼭 미지급금을 갖고 와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미지급금 대 예금으로 없애셔야 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장래 지출권에 대한 비용 계산 계정 과목이에요. 대부분 전월 발생분은 당월 차감하고요. 미지급금을 잡은 후에 비용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 이제는 지금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요. 제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거는 제가 내일 또 3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머지 거는 내일 더 분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기쁜 소식. 저희 501명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작은 이벤트 할게요. 여러분 제가 댓글 거기다가 만약에 예산이나 어떤 거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